필수 기출문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을 시간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륙이동설과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은 해저확장설입니다. 해저확장설이 나오고 나서 판구조론, 윌슨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는데요. 각각의 이론들을 주장한 과학자들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대륙이동설은 베게너, 그리고 멘틀 대류설은 홈스, 해저확장설은 헤스와 디츠, 그리고 판구조론은 윌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론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해저확장설이 나오기 전에 음양측신법의 발견으로 다양한 해저 지형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변환단층의 발견을 통해서 윌슨이 판구조론을 정립하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죠.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문제는 수능에서 2점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해저확장설은 A에 해당한다. 맞고요. 판구조론에 의하면 지구의 부피는 계속 커지지 않죠. 새로운 게 해령으로부터 만들어져도 해구에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지구의 부피는 계속 커지지 않는다. 대륙이동설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대륙에 마주보는 해안선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두 이론에 대하여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을 보니까 고쟁대 말에 판기하가 존재하였고 약 2억 년 전에 분리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되었다. 기억이 의미하는 것은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이죠. 니은을 볼게요. 멘틀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은 멘틀 대류설입니다. 학생 A를 보니까 대서양 양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한 것은 기억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이것은 대륙이동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학생 A는 맞는 말이고 니은에 의하면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해구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해령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베게너는 음양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기억을 설명한 게 아니라 베게너는 상관이 없죠. 음양측심 자료를 통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해저확장설입니다. 헤스와 디츠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이죠. 그래서 학생 C도 틀렸고요. 답은 1번입니다. 해저지형과 해저확장설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대서양의 해저면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구간을, 표는 각 지점의 연직 방향에 있는 해수면상에서 음파를 발사하여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딱 봐도 음양측심법과 관련된 문제니까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는 H는 수심이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른 학생이라면 대서양이기 때문에 해령을 묻는 문제구나 라는 것도 알면 좋겠죠. 지금 표를 보니까 P1으로부터 거리와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음양측심법에서 시간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수심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수심이 얕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파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웬만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고 봤더니 P4 지점을 기준으로 뭔가 양쪽이 대칭적인 느낌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P1으로부터 1260km 떨어진 곳에 해령의 축이 있는 바로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느낌 가지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수심은 P6이 P4보다 깊다. 시간 보시면 되죠. P6은 6.97초. P4는 3.95초입니다. 따라서 P6이 P4보다 깊다. 그 다음에 P3에서 P5 구간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다. 지금 보시면은 P3에서 P5 구간을 보시면은 중간에 3.95초로 시간이 엄청 짧아진 구간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P3, P4, 그 다음에 P5 구간을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면은 P3에서 P4로 갈수록 수심이 얕아지고 다시 P5로 갈수록 깊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가 해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가 있다. 맞고요.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고요. 해양지각의 나이는 P4가 P2보다 많다. 우리가 해양지각의 나이를 물어보면은 해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P4는 지금 해령의 중앙이고 P2는 해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P4가 P2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다. 그림가는 대서양에서 시추한 지점 P1에서 P7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각 지점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을 판의 경계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은
P2가 P7보다 많다. 이것은 그래프 그대로 보시면 되죠. P2는 지금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P7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세로축 값을 보면 되니까 P2가 P7보다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P1에서 P5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우리가 중앙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열령과 퇴적물의 두께, 이 두 가지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P1에서 P5는 중앙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얇아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P3와 P7 사이의 거리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사이에 지금 해령축이 있습니다. 해령축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형 경계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거리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다. 그림은 해령 ABC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 자료를 통해 구한 해양지각의 나이를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50만 년 전의 지구자기장은 정자극기에 해당한다. 150만 년이니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기연대 보니까 역자극기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평균 해저 확장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C 부근이다. C 부근에서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B는 이렇게, A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에서 지금 가로축은 거리고 세로축은 나이입니다.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거리분의 나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속도를 역수치해 준 값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클수록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기울기는 C가 가장 작기 때문에 속도는 C가 가장 빠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은은 맞고요. 해령 C로부터 거리가 B인 지점은 A인 지점보다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울 것이다.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해령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B가 A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두껍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필수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